대형 선박에 탑재해 운용하는 최신 디지털 방식 레이더 시스템 핵심 부품이 국산화됐다. 선박용 레이더 시스템 개발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질화갈륨 기반 대용량 고출력 소자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박용 레이더 시스템 개발 컨소시엄은 울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총괄 주관으로 애트리, 현대중공업,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참여하고 있다. 소자 개발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의 성과다. 컨소시엄은 이 사업에서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근, 원거리 레이더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과제를 맡아 레이더 시스템 개발과 이에 필요한 핵심 소자의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개발의 기술적 토대는 애트리에서 제공했다. 애트리는 지난 25년간 화합물 반도체 소자 설계, 제조 공정 및 측정 평가 기술을 연구 개발해 축적하고 있다. 애트리는 질화갈륨 기반의 S대역 전력 소자와 X대역 전력 소자 기술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 소자들의 최대 출력은 각각 100W와 30W 용량이다. 컨소시엄은 애트리의 소자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몇 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질화갈륨 기반의 고출력 전력 소자 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했다. 남은수 애트리 광무선 융합부품연구부장은 이번에 개발한 질화갈륨 전력 소자를 이용해 만든 고출력 전력 증폭기는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반도체 기반 선박용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고 향후 군수 레이더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컨소시엄은 애트리, 현대중공업 등 참여기관과 함께 S대역 200W급과 X대역 100W급 SSPA 시제품 개발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SSPA 개발 후에는 현재 컨소시엄이 개발 중인 SX대역 선박용 레이더에 내년 상반기부터 탑재할 계획이다. SSPA 탑재와 선박용 레이더 상용화를 맡고 있는 황지영 현대중공업 부서장은 현재 선박용 SSPA는 마그네트론을 사용하는데 이를 반도체 소자로 대체하면 시스템 소형화, 탐지 정밀도 증가, 유지관리비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이번 질화갈륨 고출력 소자 개발로 디지털 레이더 시스템 국산화 개발과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진이 군사용 레이더 및 이동통신 기지국에 주로 쓰이는 고출력 전력 소자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외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S대역 200W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자 설계부터 공정, 측정 및 패키징까지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이룬 성과다. S대역이란 4GHz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해당 주파수는 주로 레이더 장비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하며 민간에서는 오지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등에 활용된다. 애트리는 지난 4년간 노력 끝에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와 대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S대역 200W 전력 소자 칩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한 개에 0.78mm, 26mm 크기의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해 성능을 검증했다. 이 기술은 150W급 이상 높은 시스템 출력을 필요로 하는 레이더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용 고출력 레이더뿐 아니라 민간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출력 전력 소자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 선박용 및 차량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 활용 범위도 넓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질화갈륨 전력 소자 전체 시장은 내년 약 630억 달러로 예측돼 관련 산업 전망이 밝다. 연구진은 25년 이상 화합물 반도체를 연구해온 인적, 물적 노하우와 반도체 개발 전력 소자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애트리 장비 및 시설이 바탕이 돼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동민 애트리 RF 전력 부품 연구실장은 국내의 우수한 설비와 연구진의 힘으로 고출력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외산 장비 잠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향후 이주파수 및 출력을 확장하고 민수 및 군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력 소자와 더불어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군사용 레이더 및 이동통신 기지국에 주로 쓰이는 고출력 전력 소자를 국산화할 수 있는 S대역 200W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소자 설계부터 공정은 물론 측정 및 패키징까지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이룬 성과다. S대역이란 4GHz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해당 주파수는 주로 레이더 장비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하며 민간에서는 오지 이동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통신 등에 활용된다. 레이더 장비는 장거리 표적을 탐지하는 핵심 기술로 정밀한 탐지 및 추적 성능을 위해 높은 출력이 필요하다. 기존 장비 전력을 제어하는 부품으로 진공관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수명이 짧고 발전기 등 큰 부속 장비가 필요해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실리콘, 탄화규소 등 다른 물질 활용 시 전력 소자는 충분한 출력을 내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고출력, 고전압, 고효율 특성을 지니는 질화갈륨 전력 소자가 차세대 반도체 핵심 재료로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질화갈륨은 갈륨 비소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농도로 높은 전력 밀도를 얻을 수 있어 고출력 전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하다. 하지만 관련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이 얼마 없어 군수, 방산, 민간업계에서는 구간 전량 외산 장비를 수입해 사용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이 전력 반도체 및 집적회로 등에 대해 수출 규제로 대응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애트리는 지난 4년간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와 대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S대역 200W 전력 소자 칩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한개 0.78 곱하기 26mm 크기의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하여 성능을 검증했다. 이번 기술은 150W급 이상 높은 시스템 출력을 필요로 하는 레이더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군용 고출력 레이더뿐 아니라 민간 선박, 위성통신 레이더에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S대역 200W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 애트리 연구진이 질화갈륨 전력 소자 칩의 제작 공정 중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다. 이 밖에도 고출력 전력 소자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및 중계기, 선박용 및 차량용 레이더, 위성통신 등 활용 범위도 넓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질화갈륨 전력 소자 전체 시장은 내년 약 630억 달러로 예측되어 관련 산업 전망도 밝다. 연구팀은 25년 이상 화합물 반도체를 연구해온 인적 물적 노하우와 반도체 개발 전력 소자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애트리 장비 및 시설이 바탕되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애트리 강동민 RF 전력 부품 연구실장은 국내 우수 설비와 연구진의 힘으로 고출력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번 개발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외산 장비 잠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향후 본 주파수 및 출력을 확장하고 민수 및 군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력 소자와 더불어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정부 선도형 핵심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해 개발되었으며 민간 전문업체의 실용화 개발 과정을 거쳐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SCI급 논문 13건, 국내외 특허 6건 출원 등의 실적을 낸 바 있으며 핵심 특허는 반도체 소자 제작 기술 제조 방법이다. 날개편은 KFX 개발 사업 2032년까지 120대 생산. 이에 따라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15년간 사업 타당성 논란을 거듭했던 KFX 사업이 10년 6개월에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다.
장명진 방위사업 청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하성룡 카이 사장,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에디완 브라보와 국방사무차관 등 국내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총장은 KEFX 사업이 우리 항공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과 카이는 우선 오는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항공기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이는 2018년 7월부터 CJ 항공기 제작에 착수해 2021년부터 CJ기 6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CJ기를 통한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2026년 6월 이후 2032년까지 CJ기가 아닌 KEFX 전투기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KE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제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을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 카이 관계자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이외에도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90여 개 품목을 국산화해 국산화율 65%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21개 기술을 큰 틀에서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미국과 세부 항목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앞으로 2에서 3년간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KEFX 요구 성능이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KF-16급 전투기를 상회하는 쌍발 엔진과 세미 스텔스 능력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 포럼연구위원은 KEFX 기체가 가진 높은 목표치를 고려할 때 향후 일정에 맞춰 개발을 하더라도 록히드 마틴 등 미국 측의 간섭으로 처음 우리가 설계했던 형상과 다른 완성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